원장님, 주름에도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잔주름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입니다. 오늘은 건조한 계절이 되면 찾게 되고 평상시에도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바세린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바세린은 원래 고유 상품명으로 1859년 미국의 화학자였던 로버트 어거스트 체스브로가 펜실베니아 오일러시 기간에 석유 시추기계에 쌓여있는 검고 끈적거리는 물질인 로드 왁스를 근처 인부들이 피부 상처에 바르고 호전되는 것에서 힌트를 얻어 10년의 연구 과정을 거쳐 정제 과정을 통해 훨씬 가볍고 밝은 색의 페트롤라툼 젤리, 즉 바세린의 주요 원료인 페트롤라툼을 추출하는 데 성공한 것에서 시작되었는데요. 물을 뜻하는 독일어 바설과 올리브 오일을 뜻하는 그리스어 엘라이온을 결합하여 1870년 바세린이라는 제품으로 처음 출시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상처 치료제로 생각하고 판매가 되었는데 피부에 수분을 가둬서 보습이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진 후로부터는 피부 보습제로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판매가 된 이후 현재까지 150년 이상 많은 사람들이 건조한 피부를 진정시키고 수분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원장님, 주름에도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나요? 결론부터 알려드리자면 잔주름에는 효과가 있겠지만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주름에는 피부 자체의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잔주름과 팔자주름, 입가 마리오네트 라인처럼 노화된 피부 윤곽층 처짐으로 인해 생기는 깊은 주름이 있습니다. 잔주름은 유전적으로 한정되는 내인성 자연적 노화와 자외선 노출, 외부 환경 자극, 건조감 등으로 인한 외인성 노화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게 되는데요. 저녁에 세안 후 보습제를 잘 바르고 자고 나면 아침에 피부가 촉촉하고 탄력이 회복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잔주름에는 보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세린이 100% 기름 덩어리이다 보니 수분 물질이 없어서 피부에 도포했을 때 수분을 공급하는 수분제 역할은 하지 못하지만 강력한 밀폐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외부 자극과 건조감을 잘 막아주어 피부 속 수분이 손실되지 않게 잘 보호해줍니다. 그래서 바세린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잔주름의 생성 요인 중에 외인성 노화에 해당하는 중요한 요인들인 외부 자극 그리고 건조감을 막아주기 때문에 잔주름에는 일부 효과가 있겠지만 생성 요인이 다른 깊은 주름에는 효과가 없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주름 말고 피부 보습을 위해서 바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 보습제처럼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바세린은 실리콘, 미네랄 오일, 식물성 오일과 더불어 밀폐제 중에 하나인데요. 바세린은 100% 기름이라고 할 수 있는 페트롤라툼 젤리이다 보니 밀폐 효과가 상당히 강해 피부 속 수분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보습 효과도 강력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습제로도 사용하시는데 일단 끈적거리다 보니 코메도제닉하다, 여드름 유발 위험이 있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바세린 자체는 논 코메도제닉하고 초창기 바세린에 포함되어 있던 타르 등의 성분이 코메도제닉하다고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150년에 걸쳐서 어느 정도 증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여드름이 활성화된 상태이거나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장드리고요. 사용하시더라도 개인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적재적소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형상 끈적거림이 있어서 사용하는 피부 타입 그리고 계절에 따라 사용 방법을 달리하면 되는데 요즘 안전하고 효과적인 수분제, 보습제가 많아졌기 때문에 강력한 보습을 원하신다면 바세린과 같이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건조감이 심해지는 겨울철 그리고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주로 사용하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조금 주의가 필요한 경우는 피부가 지성인 분들인데요. 꼭 바세린이 아니더라도 지성인 분들은 밀폐제를 사용함에 있어 신중하셔야 하기 때문에 심한 지성이다 라고 하시면 보습제로서 사용하기보다는 사용량을 소량으로 하여 눈가, 입가, 그리고 혹시 코감기에 걸리거나 했을 때 헐 수 있는 콧구멍 주변 아니면 건강하지만 건조한 손팔톱 주변 그리고 팔꿈치나 발 뒤꿈치 등 보습이 필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피부가 건조한 분들은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수분량이 적기 때문에 바세린만 사용해서는 보습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보습을 위해 밀폐제인 바세린과 함께 수분을 공급할 수 있는 수분제랑 같이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사용하면 좋은 수분제로는 대표적으로 히알루론산 제품을 추천드리는데요.
이 이외에도 바세린의 비타민C, 니아시나마이드 등의 성분을 적절하게 혼합한다면 미백 효과와 항산화 작용을 통하여 노화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세린과 다른 제품들을 같이 사용할 때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있는데요. 일반 보습제와 같은 유효 성분 제품을 먼저 바르고 마지막에 바세린을 펴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바세린이 밀폐제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피부를 밀폐시켜버리기 때문에 바세린을 먼저 바를 경우에는 히알루론산, 비타민C, 니아시나마이드 등의 유효 성분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소실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바세린을 펴발라서 밀폐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꼭 마지막에 발라야만 할까요? 하신다면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레이어드 하듯이 화장품을 순서대로 바르는 게 힘들다면 같이 사용하실 제품과 바세린을 섞어서 발라도 괜찮습니다. 여러 보습 제품의 성분 구성을 잘 보시면 페트롤라툼을 포함한 유분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성분들이 약물, 화장품 등의 유효 성분이 소실되지 않도록 피부로 잘 전달할 수 있게 하는 매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그러면 바세린 말고 다른 제품들에도 이 페트롤라툼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페트롤라툼, 즉 바세린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페트롤라툼 성분 관련해서 약간 그 발암물질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이것도 괜찮은 게 맞을까요? 네, 이 이야기도 계속 언급되기는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페트롤라툼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페트롤라툼은 정제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발암 가능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또 부산물로 나오는 탄소 화학물질들이 있습니다. EU에서는 정제 이력을 모두 강제로 공개하도록 하고 발암물질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때만 사용을 허가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150년 이상을 사용해왔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소량을 국소 부위에 사용하기 때문에 발암 가능성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피부에 대한 안전이고 섭취하시는 경우에는 안전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먹었다고 바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혹시라도 바세린을 먹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먹을 사람도 있을까요? 그 바세린을 개발하신 로버트 씨가 자기가 그 안전성을 증명하려고 어느 때부터 나이 한동안 계속 드셨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먹었다고는 하지만 그 한 분이 먹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그게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용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먼저 열린 상처나 염증이 있는 부위에는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밀폐작용으로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앞에서 알려드린 대로 지성 피부의 경우는 개인 피부에 따라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모공을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량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굴, 특히 피지선이 많은 이마, 미간, 코 등의 T존에 사용할 경우 소량만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로 바세린은 고온에서 변질될 수 있으니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면 좋겠습니다. 넷째로 사용을 위해 덜어낼 때 손가락보다는 면봉이나 스패츌라 같은 도구를 사용하는 것이 위생상 좋겠습니다. 원장님, 바세린이 병원에서도 쓰인다던데 실제로 병원에 쓰이고 있나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화상 치료 시에 필수적으로 바세린 거즈를 사용했었습니다. 화상뿐만 아니라 여러 상처 치료 시에도 사용하였는데요. 상처 재생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피부를 보호하고 상처 부위의 수분 상태를 유지하여 상처 재생 과정이 원활해야 하는데 바세린이 그 역할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미용 시술 후 민감해진 피부를 재생 및 진정시키기 위해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항생제 연고는 아니지만 피부가 재생하는 동안 세균과 이물질을 차단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용되었는데요. 요즘에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상처 재생 관리 의료기기들이 많이 나와서 바세린을 대체하고 있기는 합니다. 오늘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다양한 활용법이 알려진 바세린에 대하여 한번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1870년 후반에는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고 효과적인 피부 치료제나 보습제가 없다 보니 안전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존하던 시대였습니다. 이때 바세린이 개발되어서 화상관리, 상처관리, 피부 보습 관리의 질을 끌어올리다 보니 1883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개발자인 로버트는 영국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도 피부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되면서도 가격이 저렴해서 구하기 쉽다라는 점 때문에 엄청난 발명품인 것은 분명합니다.
바세린은 쉽게 구할 수 있고 안전한 제품이지만 개인 피부 타입에 맞게 사용하고 주의사항을 지켜서 사용하시면 좋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성환 원장이었습니다.